네, 안녕하세요. 나는 감독이다의 장규성입니다. 한국 공포 영화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신 작품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자, 연출하신 이미영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를 연출한 이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독님, 그 위에 거 한번, 맨 위에 거 한번 뜯어봐 뜯어볼까요? 주실래요? 네. 네. 과연. 여고괴담 1편이 나온 게 98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2편이 바로 1년 뒤에 99년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 간격으로 쭉 나오다가 네. 5편이 제가 알기로 2009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이 12년 만이죠. 이렇게 오래 걸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여고괴담 1편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2편이 빨리 나올 수 있었고요. 네. 그 전편이 성공해야 맞아요. 네, 후속편이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5편까지 본 많은 관객들이 여고괴담으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게 뭐 물론 공포 영화라는 장르적으로 획득해야 되는 것들도 어렵지만 또 여고괴담이 가져야 되는 특수한 그런 또 요건들, 또 제작자의 신념 같은 것도 담겨야 돼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그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6편 자체가 이 모교 자체에 들어간 시간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았어요. 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그러면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를 재밌게 보는 5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를 한번 뜯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이게 모티브가 되신 거죠? 네. 이 얘기를 조금 잠깐만 다시 해주세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토요일에 이제 본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왔죠. 그 워낙 큰 유명한 그 잘 알려진 그 큰 내용 속에 이면으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몰랐고 숨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 보는 내내 너무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진행자가 이것은 여고괴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고괴담이라는 영화를 기획하거나 연출하게 된다면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 우연한 그 식사 자리에서 이춘현 제작자님에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한번 써볼까요? 저도 한번 도전해봐도 돼요? 그랬더니 한번 써보라고. 사장님은 그냥 누가 여고괴담 한다 그러면 다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장님이 좋은 얘기를 이제 선택하시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가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이 모교는 사실은 제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몰입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네. 끝을 냈어요. 이게 뭐 그 다음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지 그건 차치하더라도 저 스스로가 너무 즐겁고 몰입해서 작업했고 글 쓰는 작업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게 감독님의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을 때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저도. 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 속의 어떤 그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영화를 보시고 나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한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고괴담 하면 저희가 이제 1편부터 쭉 6번까지 보면은 신인들의 등용문이에요. 자, 1편에서 누구였죠? 그 김규리 씨, 네네. 김민선 씨, 그러니까 어쨌든 최강희 씨, 그 후에 박한별 씨 뭐 해가지고 네. 계속 어떤 신인들의 등용문이고 뭐 따로 오디션을 보고 그랬나요 혹시? 네, 그리고 이제 여고괴담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오디션을 했는데 그 이전 시리즈의 오디션보다는 사실 조금 소규모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6편은 여자 그 선생님이 주인공 메인 얘기이고 학생들이 이제 조금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디션을 조금 소규모로 조용히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김현수 배우와 최리 배우 그리고 김형서
김서영이라는 배우 세 배우 외에 또 뭐 이다혜, 김지혜, 박세연 뭐 이런 그 연기 정말 잘하는 젊은 신인 배우들을 만났죠. 김서영 배우님은 처음에 캐스팅 제의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체로 배우분들이 이제 답이 오기까지 길게는 한두 달, 그렇죠. 예, 뭐 적어도 열흘 이상은 걸리는데 이틀 와. 만에 답이 왔어요. 그거 한다는 얘긴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고 그리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아, 제가 기대했던 그 시나리오를 보고 기대했던 많은 말들을 해줘서 아, 김서영 씨가 은희가 되는데 완벽하겠구나라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김서영 배우님은 되게 그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고 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서영 배우 이미지와는 다르게 막 뭐 무서운 거 막 못 참고 네. 그러신다는데 어떻게 그 이렇게 볼 때는 서영 씨가 막 되게 뭐라고 씩씩하고 강한 강하잖아요. 캐릭터, 예. 그래서 그런 걸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때 너무 무서워해서 우리 영화 정말 무섭나 보다 착각을 일으키는 주요한 이유가 됐던. 그래서 좀 피가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긴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은희가 걸어갈 때 이 미스테리한 여학생이 한 명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뒤가 무서운 영화인데 뒤에 뭔가를 세워놓기만 하면 뒤에 서 있는 자가 그 배우 신인 배우임을 아는데도 무섭다고 벌벌 떨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게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안 해봤지만 네. 촬영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조명이 있고 네. 카메라가 있고 스태프들이 있는데 아 그래도 무서운가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배우라서 확실히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에 몰입을 하니까 그 주어진 그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막 집중을 하니까 실제로 겁을 먹고 공포에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화 속에 이제 되게 좀 무서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pit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 안에 혼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겁먹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계속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하자, 뭐 조금 더 보기만 해도 더 무섭게 하자, 뭐 더 피를 좀 더 하자, 막 이렇게. 피를 더 하자. 저는 그게 그냥 피도 있고 또 지렁이도 사실 중요하게 어우. 등장하거든요, 저희 영화에. 그래서 지렁이도 좀 활발하게 연기를 좀 시키자, 더 꼼지락거리게 하자,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같이 즐거워하는 줄 알았어요. 말없이 네. 가만히 있길래. 그래서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서영 씨 이제 들어가자 그랬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연기라고 생각하고 오, 예. 진짜 연기 잘한다 생각을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그래요? 펑펑 쏟으면서 저를 빡 안으면서 감독님 저 사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그래서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막 장난치고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이런 얘기들은 막 궁금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길래 이렇게 무서운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네. 무서워서. 저는 막 너무 궁금한 장면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공포영화 잘 못 보는 분들 소중합니다. 네, 공포영화 너무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보다. 네. 최신 영화 최다 보유 오션. 자 그럼 다음에 네 번째 네.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 다니는 헌팅한 학교가 실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가요? 아니 촬영 이제 몇 군데 나누어서 했는데요. 네. 학교 복도랑 교실 그리고 계단 뭐 이런 데는 학생들이 안 다니는 폐교된 학교를 구해서 했고요. 그리고 학교 외형하고 운동장 뭐 이런 데는 실제로 학생들이 다니는 남학교를 네, 헌팅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시나리오상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요. 실제로는 뭐 그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교가 있었으면 한 곳에서 했겠지만 실제로 이제 헌팅을 다녀보니까 요즘 학교들이 좀 아기자기하고 포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귀신이 나올 만한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깨끗해서. 그런 학교를 찾다 보니 결국은 이제 폐교를 했는데 거기가 복도가 아주 길고 천정이 높고 약간 이렇게 학생을 보호해줄 것 같은 학교가 아니라 조금 위험해 보이는 학교 같아서 그런 제가 노리는 여러 것들을 충족시켜주기에 근데 좋다 이제 싶어서 했죠.
우리가 보통 영화 찍을 때 뭐 찍느냐 섭외하러 가잖아요. 네. 뭐 여기 공포 영화인데 여기서 귀신 나오는 거고 학교에서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네. 이런 거 하면은 막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네. 요번에 그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헌팅할 때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별로?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약간 이렇게 공문을 두 개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사실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좀 조심스러웠는데 대건고라고 논산에 있는 남학교인데 여기 천주교 학교예요. 아. 재단이. 그리고 기숙학교, 전학생 기숙학교고.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너무나 협조를 잘해줘서 공포 영화인데 네. 여고괴담 찍는다고 하는데. 네, 아. 그랬는데도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런 영화 찍어야죠. 어. 여고괴담은 단순 공포가 아니지. 아, 그러시구나. 우리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봐야지. 그런 덕담까지 해주시면서 흔쾌히 장소를 내어주셨고 학교의 어느 곳을 찍어도 다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고마우시네요. 학생들도 촬영할 때 막 옆에서 구경하거나 하면서 방해할 법도 한데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실제로 찍은 학교는 남자 학교잖아요. 네. 근데 여고괴담이잖아. 네. 그럼 여학생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네. 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에 뭐 아니 그래서 우리 영화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물론 여학생은 아니죠. 나이로는 성인인데 여고생 복장을 한 여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구경을 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그 학생들을 이제 촬영장에 촬영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촬영하는데 창문을 이렇게 커튼으로 조금 보다가도 우리가 약간 뭐 촬영할 것 같으면 창문을 다 닫고 이렇게 너무나 협조를 해줘서 근데 이제 마지막 촬영을 딱 하는데 갑자기 모여 있다 우리가 마지막 촬영하는 걸 기다렸던 학생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서 그 단체 사진 찍는 날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요즘 남학생들 너무 착하네요. 매너 있다. 네. 감동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감독님 왜 공포 영화나 이런 학교를 찍게 되면 항상 이렇게 왜 어디 버려진 창고 네. 못 쓰는 뭐 화장실 누가 봐도 좀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번에 6번째 이야기 모교 속에서 최고의 그 고스트 스팟은 어디예요? 1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미술실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2편은 상징적으로 그 옥상이 학교 옥상이 주로 많이 상징적으로 나왔는데 네. 자 이번에는 어디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창고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화장실이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거기 가지 말라고 떠도는 소문도 있고 우리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이고요. 그거는 따로 또 찍으셨나요? 아니면 세트로 찍었어요. 거기는 세트로 만들어서 네네. 그런 장소가 없죠 사실은 실제로는 잘. 네, 없고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거울도 있어야 되고 그 버려진 그러니까 학교의 그 물건들 있잖아요. 지금은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썼을 것 같은. 그래서 학교가 왠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가장 안 변하는 곳이 학교라고. 그래서 또 그 창고가 변하지 않아서 더 무서움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술적으로 세팅을 했죠. 최신 영화 최다 보유 오션. 자 마지막으로 네. 볼까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찍으면 촬영장에서 막 소문이 돌아요. 뭐 귀신이 나온다더라. 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귀신 좀 나타나 주길 바랬는데 뭐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폐교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야간 촬영할 때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그건 무서웠죠. 무섭겠다. 저희가 3층을 주로 썼는데 이제 화장실을 2층 화장실을 이제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명팀에서 불을 하나를 밝혀뒀지만 그거 또 시간 어렵지. 지나면 또 알아요. 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면 깜깜하게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갇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그거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한 사람들이 이것도 살아나왔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비슷한 애들이 경험을 한 게 그냥 어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이에요 밤에. 네. 근데 볼일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저절로 꺼지는 꺼지잖아요. 거야. 네. 아직 볼일은 더 남았고. 화장실은 이 좁은 데 갇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또 뭐 누가 그렇죠. 넘어올지 거기서 누구 하나가 귀신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야 밑에서 되는데. 뭐가 올라올지 이런 이중고에 이제 시달리는 그 시간인데 아쉽게도 안전하게 촬영을 끝냈습니다. 원래 공포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아니 그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별로 안 무서워 관객으로 치면 그 공포 영화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
관객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그럼 안 무서워하면 안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고 공포가 가진 그 사연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복수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무서워하느냐인데 제가 느끼는 그 공포는 개인이 어쩌지 못하는 개인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사건이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포, 거대한 일종의 뭐 국가 폭력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 린치일 수도 네네. 있고 뭐 제가 관심을 또 갖는 것 그렇게 같아요. 그래서 하셨구나.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감독님이 혹시라도 뭐 제일 난 이 영화가 그래도 제일 공포 영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 할 만한 영화 있나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귀신 나오고 이런 영화들을 별로 안 무서워하고 또 엑소시즘 같이 그렇게 악령이나 막 이런 테마 얘기 이런 것들에도 제가 그다지 이렇게 막 몰입해서 보지를 못해서 발키리 같은 영화 저 작전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막 저게 실패하면 저 사람들 다 죽을 텐데 누군가 그 히틀러 암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히틀러를 죽이지 못하면 저 계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텐데 저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죽으면 저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그 거대한 그 어떤 권력이나 위력에 망가지는 개인의 삶 이런 것들에서 공포를 그런 감정적인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고괴담에서도 사실은 이런 공포를 좀 집중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때 놀래키고 어떤 자극적인 공포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어떤 거대한 권력이나 위력에 망가져서 평생을 공포에 떨면서 하는 네네. 어떤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공포스러움을 한 번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거하고 질문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이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여고괴담 6 모교만의 어떤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면? 그 구성적인 차별점은 이제 선생님이 메인 캐릭터라는 점이죠. 그 전에 1편 같은 경우도 이미연 씨가 맡았던 은영이라는 선생님이 비중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그 귀신에 좀 더 그 이야기가 가 있는 하이틴스러운 얘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은희만의 고유의 사연이 더 중요하게 이 영화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후반에 이 여인이 선택하게 되는 어떤 선택들이 다른 영화들하고는 매우 다른 지점이죠. 여고괴담 6번째 이야기 모교는 6월 17일 개봉을 했고요. 극장 가셔서 오늘 감독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과연 뭘까라 궁금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이전의 시리즈들 BTV 월정액 오션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